자, 전기로 네 번째, 전기로 조업 방법입니다. 조업 방법은 보통 내화재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는데, 염기성 조업과 산성 조업이 있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이걸 아마 간단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 조업 같은 경우는 노바닥이 염기성 내화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시아나 돌로마이트 같은 염기성 내화물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슬래그도 염기성 슬래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에 정면 조업이 가능하다. 이제 보통 염기성 슬래그로 하면은 탈환과 탈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황과 인과 같은 유해연소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염기성 조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성 조업은 노바닥 재질이 규석이나 또는 게니스터 같은 산성 대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슬래그도 산성 슬래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래그 성분이 산성이기 때문에 황이나 인 등의 제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원료 품질이 원료 자체에 이런 거나 이런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 품질이 우수할 때는 아주 좋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런 특별한 정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업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고급강이나 주강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주강에 많이 씁니다. 주강 같은 경우는 그냥 용해만 해갖고서는 보통 주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때 많이 쓰는 것이 산성 조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원료 장입 작업인데, 사실은 원료 장입 하기 전에 노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입 전에 노보수 작업이 있거든요. 노보수란 얘기는 노바닥이나 슬래그선의 용선 부분을 완전히 보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바닥 같은 경우는 뭔가 알겠는데요. 슬래그선이 뭘까요? 슬래그선은 이런 걸 말합니다. 전기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로는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출강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회 부분에 슬래그가 형성될 겁니다. 이때 슬래그 형성되는 요 우회 최대선 요거를 보고 얘가 용강이다 그러면 용강, 얘가 슬래그다 그러면 요거 죄송합니다. 요 슬래그가 최대 우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선, 요걸 보고 슬래그 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슬래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그 선 부분은 슬래그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용손이 심하죠. 노바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센 물하고 늘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슬래그 선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이런 걸 갖다 완전히 보수를 해야겠죠. 보수 재료로는 보통 돌로마이트를 사용합니다. 돌로마이트.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용선이 아주 심하다. 그때 돌로마이트 클링커, 또는 마그네시아 클링커 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돌로마이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작업을 잘 해야 그 다음 작업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대형로에서는 여기 있는 보수 작업이 자동화 기계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수가 끝나면 원료를 장입을 해야겠죠. 원료 장입할 때 보면 첫 번째 원료 배합을 보면, 그래서 원료 배합은 보통 배합 기준이 별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성분이나 모양이나 무게에 따라서 원료를 준비하는데, 원료 배합 보면 고철이 보통 40에서 60%, 고철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환원철 또는 재생고철이죠. 그래서 요것이 10 내지 30%인데, 얘는 어디서 있는 거냐면, 이거는 일종의 자가고철인 거죠. 자가고철.
자가 고철이니까 공장 내 고철이죠. 공장 내, 제강 공장 내 고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기타 뭐 아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아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그런 것 등이 이제 이런 환원철, 재산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칩이 한 5 내지 10% 들어간다. 절삭 칩 같은 경우는 기계 가공하고 남은 그런 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를 이런 식으로 배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비 처리하는데 이 예비 처리로 같은 경우는 예비 처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비 처리 같은 경우는 건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일정 크기를 자르는 뭐 파쇄 작업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기타 뭐 예를 들어 유리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목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별도로 선별을 해놔고 뭐 저런 것도 제거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 같은 것도 다 제거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예비 처리 작업이죠. 이제 가능하면 원료는 1회 장입하는 것이 좋은데, 열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업에서는 보통 2회나 3회 잠입을 한다. 그래서 초장입을 하고, 초장입을 1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용액이 닿으면 그 다음에 2회 또는 뭐 한 번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입이 1회 장입을 보고 초장입이라고 하거든요. 자, 초장입도 요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기로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전기로가 이렇게 있다 했으면 요 맨 밑부분에다가 선반이나 프레스로 선반설이나 또는 프레스로 한 그런 작은 고철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제 일종의 노바닥에 경량물을 일부 장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작은 걸 집어넣으면은 작은 거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기 노바닥에 충격을 작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바닥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거를 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걸 팍 집어넣다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그냥 때려버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화물이 이렇게 팍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경량 이런 선반설이나 프레스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 쫙 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개 잔량이나 그 다음에 환원 고철 이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중량물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철인데 이제 좀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중간 정도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경량물, 아주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맨 위에 다시 선반설이 들어갑니다. 선반설은 이거는 이제 다시 경량물이죠. 그러면 맨 위에 경량물은 얘는 전극이 이렇게 내려올 때, 혹시 여기 이렇게 뭐 큰 고철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전극이 내려오다 얘를 탁 때리면 전극이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뭐 이런 선반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극이 내려와서 닿아도 얘는 큰 뭐 이쪽에 전극을 깨트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량물을 집어넣는 이유가, 맨 위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전극 보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노바닥에 경량물을 왜 집어넣는가? 그 다음에 노 위에도 다시 맨 위에도 경량물을 왜 집어넣는가? 전극보호, 여기는 이제 노바닥보호라는 거. 그래서 밑에 집어넣는 경량물은 노바닥보호, 위에 집어넣는 경량물은 전극보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입 방법은 뭐 수동 장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정 장입인데, 수동 장입은 인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노정 장입은 보통 버켓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노천장으로 이렇게 장입하는데 대형로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입 시간 같은 경우는
조업 녹률이나 또는 열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장입 시간 같은 경우 보통 20분에서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이것이 이제 수동 장입할 때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계로 장입하는 그 버켓 같은 걸 하는 노정 장입은 몇 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노 안에 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의 열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입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 장입법보다는 노정 장입법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장입은 아까 이제 2차 장입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장입은 그래서 초장입한 그것이 80% 정도 용해야 되면, 그래서 80% 1차 장입물이 80% 정도 용해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철을 추가 장입한다. 역시 이제 장입 방법은 초장입 방법과 똑같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고철에 수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은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 장입할 때 혹시 이제 석회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석회석 같은 경우는 폭발이 위험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석회석은 CaCO3거든요. 얘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는요 보통 한 900도 이상이 되면 CaO하고 CO2를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요 CO2 가스가 나가면서 폭발을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에 고철 내에 수분이 있을 경우는 이제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이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1차 장입을 해갖고 여기에 쇳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철 안 녹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추가 장입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들어갈 때, 자, 그러면 들어갈 때 고철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있으면 요 쇳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증발되면서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분이 있을 경우는 증발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증발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다.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철을 말려서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해 작업을 이제 완전히 해야 되죠. 완전히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해 작업 같은 경우는, 자, 용해기 작업이라는 얘기는 철을 갖다가 이제 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련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효율 있게 용해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성분과 온도를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송전 방법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용해기에서의 송전이 이때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제강의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강의 조업 시간과 사용 전력의 대부분이 용해기 할 때 다 거의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녹이고 하려 그러면 전압은,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뭐 최대 전압, 최대 전류로 송전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적은 전류량으로 용해를 완료해야 된다. 그렇죠? 이때 이제 조업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 조업 같은 경우는 역률이나 전기 효율이 높은 고전압 저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RP 조업이라고 하거든요. RP 조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전압 저전류고, 그 다음에 이제 UHP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전압 고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역률이나 전기 효율을 희생시키고 전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전압 고전류라는 거. 요거하고는 반대지요.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UHP 조업인데, UHP 조업을 하면 노벽 소모는 정성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 조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전극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아크가 길게 나와요. 근데 UHP 조업을 하면은 아크가 짧습니다. 아크가 짧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RP 조업이다. 그래 RP 조업하면 아크가 길어서 이 아크가 여기에 있는 뭐 이쪽 내각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고적 UHP 조업 같은 경우는 아크가 짧기 때문에 노벽 소모가 경감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UHP 조업의 이점이 있습니다.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보면 저전압 대전류로 그래서 저유로 해서 두껍고 짧은 아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가 짧아요. 그 대신 두껍게 나오는 거죠. 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용량 2배 정도의 변압기를 설치해도 변압기 2차 전기역 전압은 1.3배 정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전기역 전류는 1.6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변압기에서 조업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전압이나 전류가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압 전환 장치가 있을 텐데, 보통 6단계로 한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6단계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송전 초기에 보면은 송전 초기에는 맨 처음에는 노뚜껑 손상, 그다음에 아크 불안정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최고 전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은 전압을 써요. 만약 전압이 높으면 아크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송전하고 나서 한 15분이나 5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용기가 됐다 그러면 최고 탭으로 송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용해를 빨리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용해가 되기 시작하면 용해 단계를 가보면, 용해란 얘기는 대부분의 장인물이 용락이라는 얘기는 고체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뚝뚝 이렇게 변하면서 밑으로 뚝뚝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런 건 용락기라고 합니다. 용락. 이렇게 용락기가 되면 추가 장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용락이 한 80% 정도 진행되면 추가 장입을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벽에 이렇게 고철 같은 게 막 처음에 집어넣다 보면 고철이 여기 있는 노벽에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떨어뜨려야 용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해를 할 때 여기다가 산소를 같이 불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를 불어넣으면은 용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이유는 산소가 뭐 여기 있는 불순물 같은 거하고 타면서 결국 무슨 반응이 일어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쪽으로 산소를 불어넣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산화 반응에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여기다 이쪽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용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산소나 중을 이걸 갖다가 보조 연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유를 쓴다 그러면 중유로 별도로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을 장입하는 경우도 있죠. 용선을 장입하는 방법도 이것도 역시 시간 단축이나 전력 절감에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선을 용해기 조업 시 용선을 장입할 때 그 장점 보면은 추가 장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최대 부하를 처음부터 안정하게 걸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 뚜렷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용어 정의에 용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요 용락하면서 용락기 설명드렸거든요. 고전력에서 고철이 용해를 시작해서 노저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용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용락이 한 80% 정도 되면 2차 정입한다는 거.
자, 여기에 용액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용액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아까 맨 처음에 UHP 조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전압 대전류에는 UHP 조업, 그 다음에 용선을 장입한다는 거, 이중 조업법이라고 하죠. 용선 장입. 아까 여기도 보면 용선 장입에 의해서 시간 단축이 뚜렷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설명할 때 산소나 또는 보조 연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지입하는 거나 또는 가탄제 지입 또는 보조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용액기를 단축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용액기가 끝나서 용해가 완료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강육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성분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화 정년 작업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옮겨갈 때까지가 용락기입니다. 그래서 용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화 정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용해 작업 요 순서별 이런 필요 사항인데, 처음에 통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링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탕류 형성기, 그 다음에 주 용해기, 그 다음에 용해 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통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입하고 나서 바로 통전을 하는 거죠. 장입이 끝나고 문을 갖다가 밀폐하고 나면 밀폐하고, 그 다음에 통전하기 전에 그 노체에 냉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건 쭉 확인하고 나서 통전을 한다는 거죠. 요것이 통전이고, 그 다음에 보일링 같은 경우는 보통 점호기가 끝나고 나면 보일링 속도를 증가한다. 그래서 전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높여갖고 신속히 전극을 하강한다. 그 다음에 보일링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상에 탕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때가 탕류 형성, 탕류 성형기 또는 탕류 형성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아크가 요 노상에 닿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용해기 같은 경우는 탕류 형성기 다음에 주용해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탕류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용해기, 본격적으로 용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용해기게 되면 아크 전력을 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크 전력이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설비가 사용하는 최고 전력을 투입하여서 신속하게 용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해가 한 80% 정도 되고 나면 그때가 용해 말기죠. 그러면 80%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 추가 작업을 하고, 추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용해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용해 말기에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용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여기에 산소 커팅을 해서 용해 촉진한다. 근데 이렇게 산소 부하 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부하 조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해 말기가 용해 말기에 용해 촉진이 되죠. 용해 말기에 용해 촉진된다고 했습니다. 용해가 빨리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소가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망간이라든지 또는 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반응을 하면서, 기타 크롬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반응하면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라 그러면 SiO2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산화 반응이라겠죠. 산화 반응. 자, 산화 반응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해가 더 빨리 된다.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면 역시 탈탄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탄소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탄소하고 반응해서 얘도 이제 CO2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화정년.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했죠. 실리콘, 뭐 망간, 인 이런 것, 뭐 이런 것 등이 제일 제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용해가 촉진이 됐다. 전력이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SiO2에서 슬랙으로 가는데 이런 건 다 슬랙으로 가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CO2로 되거든요. 탈탄 반응은 CO2나 CO2로 가는데 얘는 가스로 가요. 가스이기 때문에 이 가스가 용광을 교반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가 작업에 의해서 작업 안전도도 뭐 증가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슬래그 포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전 슬래그 포밍 한번 볼까요? 보고서는 다시 오겠습니다. 자, 7번째. 슬래그 포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 포밍으로 하면은 전력 회수율이 커지고, 그 다음에 노내화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입 회수율의 저하가 방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부하 조업했을 때 그때 효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슬래그 포밍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앞에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끝에 보면은 있었죠, 왼쪽에. 자, 슬래그 포밍이라는 얘기는 용광과 슬래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나 또는 뭐 용광 혹은 뭐 슬래그 중으로 칩된 가스가 그 슬래그의 점탄성적인 물성에 의해서 기상으로 바로 방출되지 못하고 슬래그 내에 포집되어 갖고 슬래그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데, 말이 길지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슬래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슬래그층이 여기서 이제 아까 C하고 뭐 이렇게 반응에 의해서 CO2로 간다 그러면 CO2가 이렇게 날아갈 때 얘를 어떻게 돼요? 바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됩니까? 거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팍 터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꼭 뭐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면물을 끓일 때 보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슬래그 포밍 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슬래그 어느 정도 좀 두툼하게 좀 점성이 있는 슬래그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슬래그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점성이 없이 그냥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옷가스가 그냥 팍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질 않고 얘가 어느 정도 압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부풀다가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슬래그가 점성이 있다는 얘기죠. 점성이. 그래서 점성 있는 슬래그가 뭐 이런 정년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슬래그 포밍 조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용해가 끝나고 나면 산화 정년이거든요. 사실은 용해기 하면서 산화기가 아까 요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산소 위에서 실리콘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게 산화기입니다. 산화정년기. 그래서 품질이 좋은 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열에서 제어할 수 없는 유효소 뭐 S라든지 P, 뭐 불순물, 가스, 수소 등을 갖다가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나 또는 철광석을 이용해서 산화정년하는데, 철광석을 왜 쓰냐면 철광석은 Fe2O3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산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산화정년이다. 그리고 산화정년에서는 또 탈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탄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산소하고 C하고 반응하는 탈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균일화하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원기. 그 다음에 이제 환원기거든요. 산화기 다음에 환원기인데, 이 환원기를 갖다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샘물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제 산화기다. 그래서 여기에 산화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잘 알아두세요. 보면 산화기다 그러면 산화제를 넣는 거죠. 산화제를 강육 중에 첨가 또는 불어 넣는 거다. 그러면 산화제는 산소나 철광석이라는 거죠. 산소나 철광석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산화기에 철광석과 산소를 갖다 사용한다. 자, 그래서 산화정년 시간이 단축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강 재생고철을 많이 배합하면 고급강에 재생고철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 합금원소를 갖다가 회수가 가능한 거죠. 이런 걸 많이 쓰면. 그 다음에 탈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저탄소광도 역시 제조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산화기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산화정년에서 반응하는 산화정년되는 물질이 주로 이런 거거든요. 실리콘, 탄소, 인, 망간, 크롬 등이 이제 이런 것 등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SiO2로 슬래그 쪽으로 가고, 망간도 이렇게 Mn으로 해서 슬래그로 가고, CR은 CR2 흡수를 해서 슬래그로 가고, 인도 이렇게 해서 슬래그로 가는 거죠. 근데 C는 CO2가 가면서 대기 중으로 가는 거죠. 얘는 가스니까. 얘가 지나가면서 슬래그 포밍 반응이 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슬래그로 갑니다. 이렇게 슬래그로.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이 제거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건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에 망간이고, 그 다음에 전 크롬이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인탄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반응 순서가 있는데 실리콘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탄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 순서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 산화기에 이제 시간과 소요, 전력 소요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산화기 시간 같은 경우는 승온은 한 10-15분, 그 다음에 산화 비등기는 5-15분, 그 다음에 진정기는 한 수십 분, 그렇게 해서 산화기가 보통 한 30배에서 40분 정도 걸린다는 거고, 이때 이제 전력이 소요되는 것이 소용이 아니라 소요입니다. 소요. 전력의 소요량이 한 40에서 100kW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좀 규소 반응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규소는 가장 먼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용락이 되기 시작하면 용락 될 때 아마 산소를 불어넣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0.05525%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규소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분 중에 고철 중에 규소가 많을 때는 전부 다 이산화규소 SiO2가 되는 거죠. SiO2가 많아진다? 뭐지요? 슬래그 염기도를 떨어뜨리죠. 염기도. 그래서 염기도 같은 경우는 이거 전에 앞에도 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염기도는 산성 성분분의 염기성 성분을 말하는 거죠. 염기성 성분. 그래서 산성 성분 같은 경우는 SiO2를 말하는 거고, 염기성 같은 경우는 CaO 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염기도인데, 그래서 SiO2가 많아진다. 염기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도가 슬래그 염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탈인이 잘 안 돼요. 나중에 탈항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규소가 많을 때는 슬래그도 염기도 떨어진다. 그러면 염기도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기도를 높여야겠죠. 높이려면 CaO를 더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슬래그의 염기도를 높일 때는 산화칼슘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CaO를. 그 다음에 이제 망간의 제거. 망간은 이론상으로는 아까 요거 순서할 때 실리콘이 다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타고 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타고 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타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이거 타면서 얘도 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간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규소가 완전히 산화된 후에 그 다음에 망간이 산화가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망간이 규소와 함께 제거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규소가 먼저 완전히 다 제거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요 망간 같은 경우는 망간은 보통 한 0.1%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시로 페로망간을 집어넣거든요. 페로망간하면 FeMn을 말하는 거예요. FeMn의 합금 처리거든요. 이걸 왜 투입하냐 이거 투입하는 이유가 이 망간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망간이 들어가면 탈학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n이 이렇게 S하고 반응해서 MnS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탈학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간을 보통 0.25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전 망간의 산화는 약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망간처럼 얘도 아까 망간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온도가 높을 때는 망간 산화가 약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온도가 낮을 때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롬도 망간과 같이 온도가 낮을 때 잘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크롬 같은 경우는 크롬을 회수하려면 즉 크롬의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러려면 전 높은 온도에서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 전 크롬 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소 출연을 하면 전 고온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인리스강 고철용에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 강 중에는 크롬이 있기 때문에 이 크롬 성분을 많이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롬을 그냥 다 제거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전 산화비등과 동시에 일부 슬래그를 제거하고입니다. 일부 슬래그, 이제 왜 그러냐면 CR2O3가 슬래그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제거하기 위해서 슬래그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슬래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크롬이 제거돼서 또 슬래그로 들어가면 또 슬래그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제품의 크롬 규격이 0.25% 이하강에는 이제 크롬량을 0.1%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지해야 나중에 부족한 거는 좀 채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의 제거, 이제 인 제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은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P2O5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산화차라고 결합니다. 즉 FU하고 결합해갖고 이렇게 돼요. 세 개의 FU와 P2O5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1580도 전후에서 이런 반응이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슬랙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슬랙으로 가요. 그 다음에 요 P2O5가 또는 이제 Ca하고 반응해갖고 산화칼슘을 갖고 P2O5가 돼요. 이렇게 해도 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 인이 분해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건 분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 같은 경우는 환원기가 되면, 환원기란 얘기는 이제 온도가 조금 높을 때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산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기인데요. 환원기는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해서 보통 1600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거꾸로 이제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 등이 분해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복인이 발생합니다. 이 복인이 발생을 방지하려면 이제 산화 발기의 인량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0.01%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왼쪽에 탈인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인이 잘 날아간다. 그러면 전 아까 첫 번째, 전
고온에서는 복인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려면 전 저온에서 탈인 작업을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FU가 많으면 쉽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 중에 FU가 많을 것. 그 다음에 슬래그 대 염기도가 클 것. 염기도가 크다는 얘기는 CAU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CAU가 많으면 요 P2O5가 또 결합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P2O5가 적을 것. 슬래그 성분이 점점 탈인이 되다 보면 요 P2O5 성분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P2O5가 포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적게 하려면 결국은 슬래그 중에 요게 적어야 돼요. 그러려면 슬래그가 좀 비교적 많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규소, 망간, 크롬 같은 거는 탈인을 저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형석이 있으면은 형석은 탈인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형석 같은 경우는 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기성이기 때문에 탈인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의 제거. 자, 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제거된다. 탄소는 고온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제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늦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규소, 망간, 인 같은 게 뭐 이런 원소가 없으면 적을수록 탈탄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탄에 의해서 생긴 생성분이 CO 가스에서 비등 현상이 발발해진다. 그래서 이 비등 현상에 의해서 용광이 교반되는 거죠. 용광 교반 효과가 있는 거죠. 용광 교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탄소는 주로 비등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탈수소 효과를 높인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화말기 탄소량은 규격 하한보다 조금 적은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규격보다 조금 더 적은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 성분이 너무 적다 그러면 탄소 더 넣어주면 돼. 그래서 너무 적다 그러면 환원기에 탄소를 더 투입한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탄이라고 그러죠. 가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가탄할 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비등 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않고 나중에 이제 가탄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용광 중에 수소나 인 등의 불순물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환원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탄제를 투입을 하되 조금 좀 주의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수소의 제거. 수소도 산화기 제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탈수소를 유리하게 하는 조건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잘 알아두셔야 되고, 보면 강력 온도가 충분히 높을 것. 얘도 이제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잘 제거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력 중에 크롬, 망간 이런 것 등이 적을 것. 이것이 많으면 역시 어떻게 돼요? 탈수소가 잘 안 되는 거죠. 아까 탈탄도 잘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히 탈가스가 되도록 슬래그 두께가 두껍지 않을 것. 슬래그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탈가스가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이 가스가 슬래그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탈탄 속도가 클 것. 탈탄이 잘 될 때, 탈탄이 잘 되면 아까 용광이 비등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비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같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탈탄 속도가 클 것. 그 다음에 산화제나 첨가제, 수분이 없을 것. 수분이 있으면 이 수분에서 수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습도가 낮을 것. 역시 습도란 얘기는 수분이니까 수분이 있으면은 용광중으로 수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런
수소가 있으면은, 용광류에 수소가 있으면 재료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친데, 이제 수소가 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소에 의한 결함이 있죠. 100점이라든지, 또는 100점 있는 부분에서 헤어크랙이 발생하죠. 헤어크랙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면 저는 수소가 없애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자, 9번째, 산화기에 그러면 이제 조업하는 방법. 조업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용락이 되고 나면, 아까 용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산화칼슘을 투입해야 하는데, 산화칼슘이 투입되면 결국 뭡니까? 얘는 슬래그 형성이에요. 슬래그 형성입니다. 슬래그 형성이에요. 즉, 슬래그 포밍 조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슬래그 포밍 조업. 슬래그 포밍 조업을 해서, 그래서, 요 산화칼슘이 들어가면 이 염기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염기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탈인이나 탈항도 잘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육 온도는 충분히 높인 후, 산소를 취입한다. 그래서 이제 강육 온도를 충분히, 어느 정도 높이고 나서 산소를 취입해야, 좀 효율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언제까지 산화 정리를 하느냐. 대부분 뭐냐면요, 일정 탄소량까지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탈탄이 완성되는 시기를 갖고, 산화 정리 시기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진행되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육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죠. 강육 온도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등 현상이 격렬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시옷가스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산화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강력 중에 수소 농도는 2ppm 이하로 감소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산소 취입하는 방법 보면, 산소는 지름이 한 20에서 32mm, 길이는 한 5 내지 8mm의 강관인데, 이 강이라는 이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을 쓴다는 거죠. 스테인리스 강을 직접 용광 안으로 20 내지 30도 각도로 삽입합니다. 그래서 강육 중에 약 100mm 깊이로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물 중에 직접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30도를 옆으로 집어넣습니다. 전로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탈탄 속도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8 정도 된다는 거죠. 분당.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산화기 조업할 때 강육 온도가 낮을 경우, 산화기 조업 시 강육 온도가 낮을 경우는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탈탄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산소가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소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화철도 늘어납니다. 즉 뭐냐면 FE도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해 갖고서는 과도한 산화철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정년 시간이 길어지면은 노 바닥에 손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탈탄 같은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볼까요? 산화기 조업 시 채취는 전 성분 검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배제는 전 슬래그 제거인데, 슬래그 제거는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슬래그 제거거든요. 슬래그 제거 같은 경우는 산화 정년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원기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위에 슬래그가
슬래그가 어떻게 됩니까? 요 산화제라는 얘기는 산화 슬래그를 말하는 거예요. 산화 슬래그인데 산화 슬래그는 아까 여기에 SiO2도 있고 P2O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MnO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불순물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 있는 슬래그를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바로 슬래그 제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액의 요기죠. 산화 정련에 의해서 제거된 불순물이 대부분 산화제, 여기 있는 산화 슬래그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산화 정련 완료되면 슬래그는 오염이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오염은 나중에 환원 정련할 때 거꾸로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원 정련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슬래그는 거의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80에서 90% 슬래그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배제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채취 및 배제. 채취 같은 경우는 전 시료 채취는 거죠. 성분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강력 성분이 판단될 때까지 이제 온도는 충분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은 진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판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0 내지 15분 정도 후에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배제 요걸 말하는 거죠. 슬래그